2025년 3월 26일 마감 및 관심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미국 쪽에서는 관세에 대한 악재가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국내 증시도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었죠. 그러나 여전히 많은 이벤트가 존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양시장 확인해 보게 되면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어제도 언급을 해드렸던 내용인데 지지선 부근에 있었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렸고요. 다행히 오늘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내일이 다시 한번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는 있는데 시장 자체는 올라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시총 상위 종목군에 대한 이슈 때문에 올라갈 가능성은 있겠지만 중소형주까지 갈 것 같다. 요거에 대해서는 물음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코스닥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코스닥도 반등은 나오고 기관 외국인이 동반 매수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상승폭이 크지 않다라고 하는 건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대로 시총 상위 종목군들은 상승을 하는데 반면에 중소형주는 아직은 덜 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장이 마감을 했는데 조금만 더 체크 한번 해볼게요. 코스피 1.07% 상승으로 마감이 된 거고요. 코스닥은 0.72, 코스닥은 0.73으로 올라갔네요. 73. 코스피의 경우는 1.08, 0.01%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빠르게 섹터 확인해 보게 되면 지금 전국에 산불 때문에 난리죠. 오늘 헬기 한 대가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피해가 심각이라는 단계까지 발령이 되었고 이로 인해서 오늘 재난 관련주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공기청정기 조림산업 사업 역시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이게 내일 비가 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비의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좀 안타깝네요. 비가 좀 많이 오면 산불이 좀 그래도 잘 잡힐 텐데 일단은 잔불 제거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빨리 산불이 조기 진화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재난안전 관련주 오늘 상승을 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철금속 관련주를 보시게 되면 구리 선물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전선에는 구리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선 관련주도 같이 상승을 하는 모습이 이어졌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철금속과 전선 관련주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석유화학 업종은 신영증권의 리포트로 인해서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를 했고 석유에서 가스로 회계문의가 전환되는 과정에서 한국 NCC 업체들이 살아남아 다음 사이클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동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석유화학 혹은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을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전에 러시아에서 석유를 받아와서 단가를 좀 낮췄는데 이게 가격 경쟁력이 되지는 않거든요. 가격 경쟁력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좀 더 지켜봐야겠죠. 애매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 석유화학업종은 애매하다라는 거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오늘 이재명 테마로 엮여있는 종목들이 급등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오늘 2시부터 공표 혐의를 2심 판결을 선고할 것으로 예정이 되고 있는데 아직 결론이 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는데 급등이 나오면서 아마 급락도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차전지는 구강모 LG그룹 회장이 배터리 그룹 주력 사업으로 성장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유럽 전기차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되게 되면서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뭐 미국 쪽에서는 테슬라 상승을 했고요. 리비안도 역시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파이퍼 샌들러에서 브랜드 이미지 손상으로 인한 주가 하락은 이미 과도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BYD보다 매출이 안 나왔는데 주가는 굉장히 높다 이런 얘기가 좀 있었죠. 일단은 뭐 상승폭은 3%대 테슬라가 상승을 했는데 오늘은 좀 바뀔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미국 쪽에서는 약세 생각도 저는 하고 있고요. 밑에 보시게 되면 CO2 규제 효과로 유럽 전기차 판매가 예상보다 양호하다라고 밝혔는데 뭐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뭐 CNT 얘기를 하게 되면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테슬라 납품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구광모 LG그룹 회장으로 인해서 상승한 모습인지 아니면 테슬라까지 엮여갖고 주가가 한 번 더 상승을 할지의 여부는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반도체 관련주는 오늘 상승을 했습니다. 뭐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 오늘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2분기 범용 디램 가격이 전분기 대비 0에서 5% 하락에 그치고 HBM을 포함한 디램 가격은 5세대 HBM 3E 12단 출하 증가와 함께 3%에서 8%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재고 쌓이는 게 빠르게 뭐 축소되고 있다라는 얘기도 좀 존재를 하고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모건 스탠리에 대한 얘기도 뭐 전자나 SK 하이닉스 목표 상향 조정했죠. 며칠 전 얘기인데 뭐 이런 이슈가 좀 있었고 이게 업황이 회복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결국은 실적이잖아요. 근데 실적이 그렇게 뭐 예상치를 다시 한번 확인은 해봐야겠지만 엄청 좋아지거나 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바닥이라는 인식 때문에 그런 건지 뭐 이재용 회장의 발언으로 인한 반등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아직은 실적이 좋아지는 건 분명 좋아지긴 합니다. 근데 그게 장비 소부장 쪽인 거고요. 삼성전자 실적이 상향 조정이 될지는 아직은 체크를 안 됐기 때문에 실적 체크 다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증권주 반등 나오고 있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넥스트레이드 같은 경우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아직까지 저는 거래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거래를 해본 적이 없고 근데 이게 제가 생각하는 건 증권주가 오늘 그 종목들 확인해 보게 되면 거래량이 엄청 줄었어요. 확실히 거래량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반등이 나오는데 서학개미들이 한국으로 안 온다. 그러면 여전히 뭐 미국 주식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쪽에서 매출이 나오지 않으면 저는 증권주 반등 뭐 소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오늘 얘기 나왔네요. 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 무죄 1심 판단 뒤집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뭐 이쪽 관련주 오늘 뭐 폭등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이 뉴스가 나오기 전에 주가가 상승한 걸 보니 거기 안에 뭐 있던 사람들이 있지 않았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오늘 종목들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나오지는 않고 있고요. 동서가 오늘 6%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오테크닉스 반도체 이슈로 인해서 4%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미코 반도체 관련주죠. 6%대 상승을 했고요. DIPSK 역시 반도체 이슈로 3%대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두투어도 2%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오늘 매수 타이밍에 나와서 이렇게 포함을 했으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뭐 종목 자체의 변화가 크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 종목 위주로 좀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동서 오늘 7% 상승했네요. 뭐 저거
얘기를 할 때는 2시 50분 기준이었는데 장이 죄송합니다. 3시 20분 기준이었어요. 3시 20분. 근데 장마감 후에 7%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3만 원까지는 못 올 가능성이 있고요. 내일 29,500원을 돌파하는지의 여부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별한 이슈는 없습니다. 특별한 이슈는 없는데 오늘 뭐 급등이 나온 모습을 보여주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오테크닉스는 실적이 괜찮습니다. 올해 실적 괜찮고요. 그동안 뭐 28만 원부터 시작을 해서 거의 반토막이 났었기 때문에 주가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2024년에 고점 단기 고점이죠. 단기 고점이었던 18만 5천 원대까지는 여전히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중요한 건 15만 5천 원 있죠. 15만 5천 원은 단기 저항입니다. 이 15만 원을 돌파를 해야지만 15만 5천 원 18만 5천 원대까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별한 이슈 없이 반도체 상승으로 인한 반등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코미코 어제 하락폭 다 회복했습니다. 다 회복했고요. 5만 5천 원이 저항이었는데 지지였는데 그 지지에서 이탈하지 않고 반등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코미코도 올해 실적 굉장히 좋다라는 거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NDR도 한다라는 이슈 있으니까 아마 코미코에 대한 내용은 뭐 다음 주쯤에 리포트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DI 실적 뉴스는 없습니다. 뉴스는 없는데 뭐 소폭 상승하는 모습 3%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네요. 지지가 나와야 될 곳이 14,800원 뭐 이 수준이었는데 이때까지 이탈 안 했죠. 이탈 안 하고 반등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장기는 아니고요. 한 중기적으로 보게 되면 2만 원대까지는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올해 실적 굉장히 좋아진다라는 거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이슈는 없었고요. PSK 이거 제가 새로운 타이밍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지켜보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미 제가 매수 타이밍을 3월 17일 날 관심 종목으로 갖고 3월 19일 날 매수 타이밍이 나왔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저항 22,500원이죠. 22,5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새로운 타이밍이 다시 나올 거기 때문에 PSK 실적 좋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22,500원 돌파 시에 다시 매수해도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 마지막으로 모두2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관심 종목으로 제가 언급을 해드렸고요. 조정을 좀 받으면 보자라는 말씀을 해드렸는데 뭐 조정 받고요. 오늘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단기적으로 12,000원 부근까지 올라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이 목표가만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오늘 저가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저가였던 1,660원을 잡고 대응을 하시면 뭐 수익 충분히 나오겠죠. 바닥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횡보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제 박스권 돌파했습니다. 다음 박스권이었던 12,000원 부근, 12,000원 부근 돌파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뭐 중장기적인 박스권까지 돌파를 하는 모습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으니까 이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관심 오타가 났네요. 관심 종목인데 관심일자 요게 기억이 나갖고 이렇게 썼나봐요. 세 종목이 있습니다. 세 종목. LG이노텍, 골프존 리딩홀딩스, LG전자 이 세 종목인데 LG노텍은 실적이 하반기에 좋아지거든요. 근데 LG그룹주가 상승을 하다 보니 LG이노텍도 역시 주가가 상승하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
참고로 LG노텍을 매수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2분할로 접근하는 걸 권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는 17만 5천 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매수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2차 매수했던 17만 9천 원, 17만 9천 원을 돌파를 해야지만 2차 매수까지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적이 하반기부터 좋아지기 때문에 목표 주가는 짧게 보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0만 5천 원 목표 주가 잡고 대응하시면 된다라는 거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 확인해 볼 만한 건 골프존 리디오 홀딩스. 오늘 3%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최근에 단기 고점이 이렇게 형성이 됐죠. 윗꼬리를 달기는 했습니다만 조정을 좀 받아주는 모습이었고 다시 한번 2차 랠리가 이어지는 모습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당 4,000원 현금 배당 결정했다라는 얘기도 있고 100억 원 규모의 신탁 계약, 자사주 취득 신탁 계약 이슈도 좀 있었고요. 연결 이익이 좀 축소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아마 이거는 그 이슈 때문인 것 같아요. 단기 급등을 했던 건 자사주, 주주 친화 정책 이슈로 인해서 상승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기준으로 확인을 해보게 되면 이거는 두 개로 정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4,230원 안 올 것 같지만 안 올 것 같은데 4,450원을 돌파를 하든지 아니면 다시 밀리든지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전히 주가는 바닥이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적이 없어갖고 제가 이거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실적이 있다라고 한다면 디테일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실적 추정치가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눌리든지 올라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체크를 해서 매매를 하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LG전자가 오늘 타이밍이 또 나오더라고요. LG전자 보시게 되면 이전에 저항으로 형성되었던 가격이 이 가격이었어요. 이게 저항이었는데 이 저항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정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84,500원 부근에서는 매수 타이밍이 나올 겁니다. 84,500원에서는 매수 타이밍이 나올 거고요. 만약에 돌파를 하게 되면 단기적인 목표가는 1차적으로 88,5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가격마저 돌파를 하게 되면 이전 고점이었던 그 다음 저항이 93,000원대에 있습니다. 요거까지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실적이 굉장히 좀 좋아지고 1분기가 흑자 전환되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사상 최대의 실적이 예상이 되고 지난 4분기에 적자였어요. 이번에 1분기에 흑자 전환 된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중장기로 진짜 들고 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저는 최소 11만 원 이상까지는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빠르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아마 종목이 최근에 주정을 받아서 이 종목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8시에 지지 저항을 그리고 여기에서 정리를 해야 될 거, 버텨야 될 거, 요거를 좀 나누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내일 저녁 8시에 라이브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지할 거 다 해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프리웨이 모웨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